자,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예. 좀 일찍 오셔갖고, 책도 좀 보고 있으면 되는데, 학생들이 좀 늦게 온다, 그죠? 주위에 좀 같이 해갖고, 좀 일찍 오셔갖고, 한 수업 전에 조금 이렇게 책 보를 수 있도록, 스타디도 좀 할 수 있도록, 반장님이 한번 선정돼가지고 한번 이끌어 나가보세요. 1년 동안. 반장님 한번 보실랍니까? 반장님 한번 해보실랍니까? 예.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일찍 오고, 일찍 오고 와서 좀 미리 책 좀 보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을 좀 활용하시면은, 쉬는 시간을 좀 잘 활용하시면은 아마 능률이 좀 제일 많이 오르지 않을까 그래요. 수업 듣고 집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학원 안에서. 예. 자, 오늘 진도 나가기 전에 저번 주에 했던 거 우리 부동산 학견을 빛내신 위인들 이름 한번 볼게요. 위인들 이름. 우리가 저번 주에 9분 했죠. 9분. 자, 제일 먼저 보시면은 여기 파레토 있습니다. 파레토. 자, 파레토라는 것은 여기 보니까 경제지대입니다. 경제지대. 토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구적 초과인이죠. 파레토지대라고 그래요. 파레토. 그 다음에 준지대죠. 준지대란 것은 인간이 만든 기계 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기는 일시적입니다. 일시적 초과인. 요건 마샬지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실 때 경제지대란 것은 토지 영구적 파레토 이랬죠. 토지 영구적 파레토. 그 다음에 준지대란 것은 인간 일시적 마샬 이랬습니다. 그래서 요 두 분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농업지대이론이죠. 지도이론 네 사람. 리카도의 차익지대설, 그 다음에 마르커스의 절대지대설, 그 다음에 튀넨의 위치지대설, 알론소의 입찰지대설 네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한 개의 단어 키만 기억하면 리카도라는 사람은 비옥도자차입니다. 비옥도차에 따라서 지대가 달려지는 사람은 리카도. 소유 자체를 지대로 보는 사람은 마르커스. 그 다음에 리카도 설에다가 플러스 여기 위치 개념을 추가하죠. 수송비를 추가하는 사람은 티넨. 티넨이라는 사람은 잘 보셔야 돼요. 티넨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고립국 이론을 잘 보셔야 됩니다. 고립국 이론. 그래서 우리가 입지론의 선구자이고 이런 이론을 통해서 옆에 있는 알론스하고 그 다음에 도시공간 구조론에 나오는 버제스에 영향을 미친 분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티넨에서는 앞에 나오는 리카드에다 플러스 위치 개념 추가했습니다. 위치 개념. 그리고 얘 두 개는 학설이 똑같아요. 학설이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농업을 강조했고 여기는 주상공, 도시공간을 강조했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입찰지대가 나와요. 아시겠죠? 이 두 개 학설은 똑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공간 구조론입니다. 세 사람. 도시공간 구조론에서는 앞에 나오는 버제스라는 사람, 그 다음에 호이트, 그 다음에 해리술만, 요 세 분이죠. 해리스,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호이트의 선형이론, 그 다음에 해리술만의 다핵심이론에서 세 사람. 그래서 우리가 버제스의 동심원이론과 호이트의 선형이론은 단핵이론입니다. 단핵이론. 중심지가 하나. 여기서는 요게 순서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 저고통, 중심 업무지구, 전이지대, 그 다음에 적급, 고급, 그 다음에 통근야지대. 중전저고통, 중전저고통, 요거죠. 중심 업무지구, 그 다음에 전이지대, 저소득층, 고소득층, 그 다음에 통근자지대. 자, 그 다음에 호이트의 선형이론은 여기에 교통망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통망. 그러나 우리 선형이는 항상 고소득층만 얘기했습니다. 고소득층만. 선형이론에서는 저소득층이 너무 안 돼요. 우리 선형이는 누구만? 고소득층만 강조했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해리술만의 다핵심이론. 여기까지는 단핵이론. 여기부터는 이제 부도심을 많이 넣어줘. 부도심에서 핵이 하나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핵들을 우린 다핵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다핵심이론에서는 핵이 생기는 원인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동종은 모여서 집적 이익을 추가하고 이종은 흩어져죠. 흩어져서 비양립성을 이루다 보니까 각각의 어떤 핵이 생기더라.
그래서 요 세 사람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9분 했습니다. 9분. 파레토, 마샬, 그 다음에 리카도, 마르커스, 티넨, 알론소, 버제스, 호이트, 헤레술만. 이래서 9분. 됐나요? 9분하고 친해지셔야 됩니다. 친해지셔야 돼요. 엄청 친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이 사람들의 어떤 특징만 조금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특징만 조금 체크하시고 하면은 여기서는 문제는 틀리지 않습니다. 절대 틀리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늘 한번 볼까요? 입지개수 계산하는 문제는 요거는 3, 4할 때로 저와 같이 하면 됩니다. 입지개수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상업 입지론 한번 볼게요. 상업 입지론. 페이지 138페이지. 페이지 138페이지 상업 입지론 보시면은 특이사항을 한번 볼게요. 특이사항. 138페이지 폈나요? 자, 맨 위에 보니까 부동산 입지 선정에서 25에서 36회까지. 자, 25에서 36회 요 표시는 어떤 표시입니까? 하게 되면은 해마다 시험 문제가 나온다 봐야 돼요. 해마다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 봐야 돼요. 자, 한번 넘겨볼게요. 오른쪽에 볼게요. 오른쪽에 139페이지. 자, 139페이지부터는 그게 양가로 이번에 상권에 관한 이론입니다. 상권에 관한 이론.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전방이라 보시면 돼요. 상점 입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점 입지.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니까 크리스탈러. 크리스탈러는 사람은 여기는 이론만 나옵니다. 이론. 계산 문제 안 나와. 자, 그 다음에 넘길까요? 자, 141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이번에 레일리 보이세요? 레일리. 자, 이 사람은 계산입니다. 레일리 이 사람 계산. 올해 37회 시험에 강력하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좋다 봐야 돼요. 요게 원래 작년에 나왔는데 작년에 안 나왔어.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은 계산입니다. 계산. 이론상에서는 두 개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한 장 넘겨볼까요? 자, 넘기시면은 142페이지에 3번에 보시면은 컨버스 나와 있습니다. 컨버스. 컨버스 이 사람 100% 계산해요. 계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아주 학급입니다. 아주 학급이야. 컨버스 계산.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니까 허프 보이시죠? 허프. 허프 이 사람은 계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론도 나와요. 계산도 나오고 이론도 나오는데 지금 이 사람이 연속 2에 나왔어. 연속 2에 계산 문제가. 그래서 내년에 아마 레일리가 안 나오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레일리. 자, 그래서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 자, 제일 먼저 크리스탈 한번 볼게요. 중심지론 139페이지.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칠판 저하고 보고 그 다음에 체크 같이 합시다. 같이. 여러분들 줄 걷지 마시고. 자, 크리스탈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중심지론을 얘기했습니다. 중심지론. 중심지론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소비 행태에 따라서 중심지가 어떤 계층을 이루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소비 행태에 따라서 도시 계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야. 자, 여기 보니까 분포수가 얘가 제일 많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는 국민들이 어떤 상업시설을 이용하는데 제일 많이 가는 데 어디예요? 제일 많이 가는 데가 편의점이야. 편의점. 그 다음에 마트. 가고 싶은데 제일 적게 가는 데가 어디예요? 가고 싶은데 제일 적게 가는데 거기가 백화점이야. 백화점. 아시겠죠? 마음은 항상 여기가 있는데 몸은 어디로 갑니까? 일로 갑니다. 마음은 항상 어디 가고 싶은데 백화점으로 가고 싶은데 몸은 항상 어디로? 편의점이나 마트로 간다 봐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탈라는 사람은 이러한 어떤 분포수를 점으로 찍어봤어. 점으로 찍어보고 편의점 같은 걸 갖다 우리는 저차중심지라고 뭐란다고요? 저차중심지. 마트나 재래시장을 뭐란다고? 중차. 그 다음 백화점 고차중심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차, 중차, 고차로 나누어서 분포수에 따라서 도시계층 구조를 설명한 사람이 크리스탈의 중심지론입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고차는 백화점, 중차는 마트, 재래시장, 저차는 요거는 편의점, 구문가게라 봐야 돼요. 자, 여기 이론을 보시면 이론 요약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겁니다.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당시에 여기 학설로 내밀었지만 지금 현실에 사는 우리는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보니까 고차 중심지로 갈수록 여기서 고차로 갈수록 규모는 어떻습니까? 크죠? 기능은 어떻게 많다 봐야 돼. 그래서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거리는 멀고 또 중심지 간의 거리죠. 저차 중심지하고 고차 중심지 사이를 보시면은 저차 중심지보다는 고차 중심지의 거리가 어떻더라? 더 멀더라. 편의점과 편의점 사이하고 백화점과 백화점 사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편의점과 편의점 사이보다는 백화점과 백화점 사이가 거리가 어떻더라? 더 멀더라. 그겁니다. 그거. 자, 한번 볼까요? 고차로 갈수록 거리는 어떻고 더 멀고 그 다음에 규모는 어떻다? 더 커지더라. 기능은 어떻다? 더 다양하다 봐야 돼요. 다 아시는 거. 그 다음에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중심지 분포의 수는 어떻다? 줄어든다.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중차가 포용하고 있는 저차 중수. 여 중차 중심지 옆에 있는 편의점. 그러니까 마트나 재래시장 옆에 있는 편의점 수는 고차로 갈수록 이 편의점 수는 어떻다? 줄어든다. 이해되시죠? 그거요, 그거. 교재 한번 볼까요? 자, 139페이지 한번 볼게요. 139페이지. 자, 처음에 보니까 크리스탈리 중심지론입니다. 중심지론에 거기에 첫째 줄을 보시면은 거시적 분석이 하나 출첵합니다. 거시적. 크리스탈리의 중심지론은 도시 전체의 어떤 중심지 형성 과정을 설명했기 때문에 좀 넓은 과정, 거시적 관점이라 보시고. 자, 맨에 크리스탈리는 인간 정주체계의 그 다음에 분포 원리하고 상업입지의 계층 체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거기까지만 줄 것이고. 자, 넘깁니다. 자, 140페이지에 지읒 한번 볼까요? 지읒. 140페이지에 지읒 보시면 이게 중심지론 요약입니다. 중심지론 요약. A, B, C만 체크합니다. A, B, C. A, B, C만. 고차 중심지일수록 거리는 멀고 규모는 커집니다. 다양한 중심지 기능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 빈도는 아무래도 고차 중심지가 제일 낮죠. 제일 낮다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중심지 수는 뭘 이루고 피라미드 등이죠. 피라미드. 저차 중심지에서 고차로 갈수록 중심지 수는 어떻다? 줄어든다. 그 다음에 C죠. 중차. 마트가 포용하고 있는 저차 편의점 수는 고차 백화점 쪽으로 갈수록 어떻다? 분포 수는 줄어든다. 그겁니다. 그거. 됐나요? 자, 크리스탈러는 이론은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상식. 그럼 시험 문제는 보통 어떤 게 많이 나옵니까 하면 여기서 많이 나와요. 용어 정리. 여기 보니까 크리스탈의 중심지론 있죠. 중심지, 배우지, 재화 및 서비스, 재화의 도달거리. 그 다음에 최소 요구치, 그 다음에 최소 요구 범위. 여기서 많이 나온다 봐야 돼요. 자, 그럼 중심지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은,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문장대로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중심지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 계시면 돼. 자, 주말에 토요일 날, 보통 이제, 주중에는 못 가다가, 보통 이제, 백화점 같은 데를 많이 가. 또는 다른 마트를 또 가기도 하고. 그럼 우리가 주말에 백화점이나 마트를 찾는 이유는 뭐 때문에? 내가 원하는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막기 위해서, 공급받기 위해서. 이해되세요? 그럼 반대로 중심지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뭡니까? 공급하는 지역이라 봐야 돼. 공급하는 기능을 갖춘 지역을 말한다고 그걸 중심지라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자, 상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 이건 배우지죠. 예. 상권이라는 것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변 지역. 우리가 밑에 보면 달동 그 근처가 전부 다 우리가 뭐라 그래? 상권이라 그러죠. 상권. 상권이라는 것은 재화나 서비스를 뭡니까? 제공받는 주변 지역을 말한다고 주변 지역을 상권이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중심지 재화 및 서비스라는 것은 이런 것들은 순서가 중심지에서 배우지로입니다. 중심지에서 배우지로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갖더니 중심지 재화 및 서비스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재화 및 서비스는 순서가 어디로 가는가 보시면 돼. 순서가 어디로?
중심지에서 어디로 갑니까? 중심지에서 배우지로 전달된다 봐야 돼요. 중심지에서 어디로? 배우지로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갖도록 중심지 재화 및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재화의 도달거리라는 것은 요거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대한의 범위죠. 최대한의 범위.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다 볼게요. 아파트. 자, 아파트 단지에 있는 조그만한 상가에서, 조그만한 101호 상가에서 나는 여기다가 빵집을 하고 싶어. 빵집을. 아파트 상가 조그만한 데서 나는 빵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나는 빵집을 요걸 오픈하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최소한 내가 이 아파트, 이 빵집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아파트 주민들만 나의 빵집이라는 시설을 사용해주면은 나는 어쨌든 간에 이 시설을 운영할 수가 있어. 이해되세요? 이 아파트 주민들만 내 가게를 와준다면은 나는 이 가게를 어쨌든 간에 운영을 할 것 같아. 그래서 그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최소 요구치라 그럽니다. 뭐란다고요? 최소 요구치야. 그러니까 특정 시설이 운영되기 위한 최소한의 고객수라 보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걔를 뭐란다고? 최소 요구치라 그럽니다.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규모. 얘를 최소 요구치라 그래요. 그럼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하면 밑에 보니까 최소 요구 범위라고 돼 있죠. 이게 지금 잘못됐는데 최소 요구 범위인데 어느 범위까지? 정상 이윤까지. 교과서 한번 볼게요. 자, 139페이지 한번 봅니다. 139페이지 미엄. 139페이지 미엄에 보시면은 최소 요구치 되어 있습니다. 최소 요구치.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규모. 이해되세요? 내가 빵집을 오픈하기 위해서는 이걸 갖다가 운영하기 위해서 이 빵집의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 최소한 와줘야 되는 고객수를 말한다고. 그걸 갖다가 최소 요구치를 한다고. 그럼 그 요구치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하면 그 밑에 최소 요구 범위 보이세요? 어디까지? 정상 이윤까지. 초과 이윤이 아니고 정상 이윤까지 범위를 갖더니 최소 요구 범위라고 합니다. 자, 리얼에 보니까 재화의 도달거리란 말이죠. 재화의 도달거리. 재화의 도달거리라는 것은 뭔데 하면은, 자, 요 빵집이 좀 유명해졌어. 아파트에 있는 상가에 빵집을 하나 오픈했는데 빵 맛이 좋아. 근데 예상외로 보니까 울산 시내 전역에서 이 빵집을 구매하러 옵니다. 울산 지역 전역에서 이 빵집을 구매하러 온다 봐야 돼요. 그러면 소비자가 이러한 어떤 특정 시설의 빵집을 이용하기 위해서 갈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를 뭐라 그럽니까? 이 거리를 뭐라 그래요? 재화의 도달거리라 그래요. 그걸 뭐라 한다고? 재화의 도달거리라 그래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자, 대전에 우리가 빵집이 제일 유명한 게 대전에 심성당 무슨 빵집이에요? 예? 심성이 아니고 성심당. 그죠? 그러면 성심당 빵집의 재화의 도달거리는 어디까지 미치겠습니까? 성심당 빵집의 재화에 들기, 그 빵집을 사기 위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인다 봐야 돼요? 전국이 움직인다 봐야 돼요. 아시겠죠? 보통 이제 대구에서 내가 한 번씩 기차를 타고 많이 내려오는데, 대구에서 기차 타면 그 좌석 옆에 항상 이렇게 빵집 봉투를 딱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다 어디서 탄 사람들이야? 대전에서 탄 사람들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옵니까? 대구도 내리기도 하고 부산까지 같이 내리기도 합니다. 또는 역으로 생각한다면 서울로 또 올라가기도 하겠죠. 그럼 그런 어떤 빵집, 그 성심당의 빵집의 재화의 도달거리를 보면 전국이라 봐야 돼요. 전국이라 봐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울산에 고래고기가 유명합니다. 그죠? 울산의 항해 고래고기가 엄청 맛있어. 그럼 그 고래고기를 사 먹기 위해서 부산에서 올라오죠. 부산에서 올라와. 또 대구에서 내려오기도 한다니까. 그런 전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다닐 수 있는 고객들이 최대 거리를 말한다고. 재화의 도달거리라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최소 요구치 범위가 넓겠습니까? 재화의 도달거리가 넓겠어요?
최소 요거치 범위가 넓겠습니까? 재화의 도달거리가 넓겠어요? 예? 최소 요거치는 특정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뭐가 되고 고객수. 재화의 도달거리는 이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닐 수 있는 소비자들이 최대 반경거리. 어느 쪽이 넓어요? 예? 재화의 도달거리가 넓어야 돼요. 아시겠죠? 재화의 도달거리가 넓어야만이 중심지가 성립합니다. 됐나요? 자, 교과서 한번 볼게요. 자, 139페이지 한번 볼게요. 기업, 중심지. 재화와 서비스 기능이 집중되어서 배우지를 제공하는 중심지역입니다. 이를 제공하는 중심지역. 상권이란 것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변 지역을 뭐라 그럽니까? 상권이라 그럽니다. 상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주변 지역을 말한다고 상권이라 그래요. 상권. 자, 재화 서비스는 어디로 이동합니까? 하면은 거기 보니까 중심지에서 배우지로입니다. 중심지에서 어디로? 배우지로 이동한다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최소 요구치.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규모.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규모를 최소 요구치라고 그러고, 이러한 최소 요구치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하니까 그 밑에 정상이윤 하나 체크할게요. 정상이윤. 됐나요? 자, 넘깁니다. 자, 시옷.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뭐보다 최소 요구치보다는 커야 됩니다. 최소 요구치보다는 커야 돼요. 자, 크리스탈의 중심지론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자, 7번 다시 한번 볼게요. 크리스탈의 중심지론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걸 갖다가 학설로 설명했긴 했는데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야. 다 아시는 거예요. 다만 백화점을 뭐라 그러고 고차라 그러고, 마트나 편의점을 마트하고 재래시장을 뭐라 그러고 중차라 그러고, 편의점을 하다 보니 저차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분포수는 얘가 제일 많다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마트, 그 다음에 백화점. 그래서 분포수를 점으로 찍다 보니까 형태를 뭘 이루고 있더라? 피라미드 형태를 이루고 있더라. 요게 크리스탈의 중심지론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차 중심지에서 고차로 갈수록 분포수는 어떻습니까?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기능은 크다 봐야 돼요. 고차와 고차 간의 거리는 저차와 저차 간의 거리보다는 어떻더라? 멀더라. 됐나요? 요게 이론 끝이야. 이론 끝. 그 다음 나머지 용어 정리죠. 용어 정리. 중심지, 배우지 상권, 중심지 재화 및 서비스, 재화의 도달거리, 최소 요구치, 그 다음에 최소 요구범위, 그 다음에 용어 정리입니다. 그래서 중심지라는 것은 여러분한테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심이 되는 지역을 뭐라 그런다고? 중심지란다고. 최소 요구치라는 것은 어떤 특정 시설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고객수를 뭐라 그럽니까? 최소 요구치라 그래요. 재화의 도달거리라는 것은 그게 빵집이 핫플레이스가 됐어. 그래서 전국이든 울산 전체든 이 빵집을 사용하기 위해서 올 수 있는 전체 최대 거리를 말한다고. 그걸 갖더니 재화의 도달거리라 그래요. 그래서 재화의 도달거리는 수요가 뭡니까? 재화의 도달거리가 끝나는 요 지점은 수요가 뭐가 되겠어요? 제로가 된다 봐야 되죠. 판매량이 딱 제로가 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화의 도달거리가 뭐보다 커야만이, 재화의 도달거리가 최소 요구치보다는 커야만이 중심지가 성립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탈에서는 중심지론 용어만 여러분들이 좀 챙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이론밖에 없더라. 이론밖에 없더라. 자, 그 다음 오른쪽에 한번 볼게요. 141페이지.
자, 141페이지 보시면은 그게 동그라미 이번에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입니다.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 자, 여기는 계산 문제입니다. 여기는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론 파트에서 레일리, 컨버스, 허프는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합니다. 한번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1, 2월 달에 이거는 풀고 갑니다. 자, 레일리의 소멸 중력 법칙이라는 것은 뭔데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부산이라 볼게요. 자, 여기가 큰 도시이기 때문에 얘를 부산이라 보고, 자, 여기를 울산이라 봅니다. 울산. 자, 이걸 정관이라 볼게요. 정관. 그러면 정관에 있는 분들은 주말 되면 자, 쇼핑을 하러 가야 되는데 부산에 가겠습니까? 울산에 오겠어요? 안 가나? 정관에 있는 사람들은 쇼핑도 안 하고 그냥 사나? 어디로 가겠어요? 부산에 간다 봐야 돼. 뭐 때문에? 도시가 크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울산이라는 도시가 예를 들어서 정관 옆에 쫙 이렇게 붙어 있다면은 그냥 또 울산에 와서 쇼핑해. 자, 이걸 갖다 우리는 소매 인력 또는 소매 중력이라 그래요. 소매 인력, 소매 중력. 무슨 말입니까? 하게 되면 도시나 백화점 이런 것들은, 도시나 백화점은 여러분들 끄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갖다 끄는 힘이 있다고. 그걸 유인력이라 그래요. 유인력. 그래서 A 도시하고 B 도시가 당기는 힘, 여러분들의 어떤 소비자를 당기는 힘,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하면 소매 중력 법칙이라 그래요. 또는 소매 인력 법칙이라 그래요. 그럼 이건 어디서 났습니까? 하면은 여러분 뉴턴의 만류력 법칙 아시죠? 뉴턴의 만류력 법칙. 우리 아이작 뉴턴이 캠브리지 대 다니다가 그때도 아마 영국에 흑사병이 도지해갖고 자기 시골 마을에 있는데 사과가 이렇게 툭툭 떨어지는 거 보고 저 사과는 왜 항상 나를 향해서 이렇게 떨어지는지, 밖으로 안 떨어지고 왜 나한테 떨어지는지, 그거 연구한 게 뉴턴의 만류력 법칙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뭡니까 하면 떨어지는 사과의 힘이라는 것은, 떨어지는 사과의 힘이라는 것은 그 사과 질량의 무게는 어떻게 하고 크기 무게에는 비례하고, 거리에는 어떻더라? 반비례합니다. 그겁니다. 그거. 크기에는 어떻게 하고 비례하고, 거리에는 어떻다?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뉴턴의 소멸력 법칙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대로. 그럼 각각 도시가 당기는 힘도 마찬가지야. 각각 도시가 당기는 힘도 도시 크기 면적에는 어떻게 비례하고, 거리는 어떻더라? 반비례한다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죠. 자, A 도시가 당기는 힘. A 도시가 당기는 힘이라는 것은 크기 면적에는 비례하고, 그 다음에 거리 제곱에는 어떻더라? 반비례하더라. 자, 우리가 식을 보시면 5분의 10입니다. 얘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얘가 10이 되면 얘는 1이 돼. 그럼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 얘하고 얘는 반비례 관계야. 수치하고 분모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근데 얘가 만약에 20이 된다 볼게요. 그럼 얘가 4가 돼. 4. 얘와 얘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 그렇죠? 수치와 분모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얘는 무슨 관계? 반비례. 얘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 됐나요? 자, 그러면 A 도시가 당기는 힘, 유인력이라고 하죠. 당기는 힘이란 것은 크기 면적에는 뭐하고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하더라. 됐습니까? 자, B 도시가 당기는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B 도시가 당기는 힘도 마찬가지야. 거리에는 어떻고,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크기하고 면적에는 어떻더라? 비례하더라. 똑같아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섞습니다. 자, 요 두 개를 섞으니까 어떤 공식이 나옵니까? 하면 요 공식이 나오죠. 요 공식. 자, B도시에 대한 당기는 힘이란 것은, B도시가 당기는 힘이란 것은, 비례하는 것은 같이 갑니다. 크기하고 면적에는 같이 하고, 거리 제곱은 어떻더라? 반비례하더라. 됐나요? 자, 그 다음 A도시가 당기는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A도시가 당기는 힘, 크기, 면적에는 뭐하고?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B도시에 대한 A도시의 구매장 비율이라는 것은, 비례하는 건 어떻게 하고? 같이 가고, 반비례하는 것은 이렇게 엎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B분의 A는 B분의 A 곱하기 A제곱분의 B제곱. 요 공식 하나 기억합니다. 요 공식. 자, 교재 한번 볼까요?
자, 141페이지입니다. 141페이지. 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죠.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뉴턴의 만리인력 법칙을 이용해서 상권의 범위를 측정하는 모형으로서 두 개의 도시 사이에 위치한 지역의 소비에 다르게 미치는 두 개의 도시의 어떤 상거래의 영향력의 크기입니다. 허빈력은, 자, 여기 체크할게요. 맨 밑에서 둘째 줄 두 도시의 중심의 크기에 비례하고, 밑에서 둘째 줄 두 도시의 중심의 크기에 어떻게 비례하고 찾았나요? 그 다음에 도시 사이의 어떤 거리 제곱이 어떻더라? 반비례합니다.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하여 형성하는 것이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거 하나만. 박스 바로 위에입니다. 박스 바로 위에. 자, 그래서 공식을 한번 볼게요. 공식 보시면 동그라미 길어진 거 말고 그 밑에 볼게요. 그 밑에. 그 밑에 보시면은 대문자 보지 마시고 소문자 봅니다. 소문자 작은 글씨. 작은 글씨 보시면은 B분의 A는 B분의 A 곱하기 A제곱분의 B제곱 돼 있나요? 작은 글자만. 큰 거 보지 마시고 P, D 이래 돼 있는 거 큰 거 보지 마시고 작은 거. 작은 글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 공식 하나 기억해 놓습니다. 요 공식. 자, 그래 놓고 내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거. 자, B도시에 대한 A도시의 구매장 비율은 이래 물어봤습니다. 이래 물어봤어. 혹시 핀셋 공식이라고 하세요? 핀셋 공식. 핀셋 공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게 되면은 공식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암기하고 있으면은 숫자를 여기서 갖고 와서 집어가 넣어주시면 돼. 집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B도시에 대한 A도시의 구매장 비율은, 자, B도시, A도시의 크기입니다. 면적. B도시 크기 얼마 됩니까? 얼마? 42만. 맞나요? 맞아요? A도시 얼마? 7만. 자, 그 다음 A제곱 거리입니다. 거리 얼마? 10의 제곱이니까 얼마? 100. 20의 제곱이니까 얼마? 400. 여기 있는 이 숫자는 시험 칠 때 여기 있는 숫자는 그대로 줍니다. 그대로 줘. 그럼 여기 있는 숫자만 집어가지고 갖다 넣으시면 돼. 얘 집어가지고 B로 넣어주고, 얘 집어가지고 A로 넣어주고, 얘 집어가지고 제곱해서 A로 넣어주고, 얘 집어가지고 제곱해서 B로 넣어주시면 돼. 이해되셔요? 그리고 요것만 여러분들이 우리 레일리의 소매 중력 법칙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정리만.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42분의 7이라는 것은 얘는 6분의 1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6대1. 요건 어떻게 1대4로 고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밑에 분모가 뭐 나옵니까? 6 나오는 거 맞나요? 6하고 1 곱하니까 6. 위에는 얼마? 1하고 4 곱하니까 4. 맞아요? 네? 그럼 여기 몇 대 몇? 6대4 또는 몇 대 몇? 3대2라 보시면 돼요. 3대2. 그럼 예를 들어서 B도시에 대한 A도시의 구매장 비율은 되면 몇 대 몇? 몇 대 몇? 요거는 3대 뭐가 됩니까? 2라 봐야 돼요. 그러면 C도시에 가는 인구 물어보면 B쪽으로 얼마 가고 B쪽으로 몇 명? B쪽으로 몇 명? 3,000명 가고 A쪽으로 몇 명 갑니까? 2,000명 간다 보면 되죠. 100명 같으면 여기 500명 같으면 여기 300명, 여기 몇 명? 200명. 자, 요겁니다. 되고. 자,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자, 레일리의 소매 중력 법칙이라는 것은 얘는 보통 이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계산 문제. 그리고 이론상에 여러분들이 체크할 것은 요거밖에 없어요. 소매 중력이라는 것은 인구 크기에는 어떻게 하고 비례하고, 인구 크기에는 비례하고, 거리 제곱은 반비례더라.
그래서 각각의 협인력을 하게 되면은 A는 밑에가 뭐 들어오고 거리 제곱, 위에는 뭐 들어옵니까? 크기. B는 똑같죠. 밑에가 거리 제곱, 위에는 크기. 각각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요걸 섞으니까 어떤 공식이 됩니까 하면 이 공식이 된다 봐야 돼요. B도시에 대한 A도시의 구매지향 비율은 비례하는 거 어떻게 하고 각각 같이 가고 반비례하는 것은 반대로 간다 봐야 돼요. 그래서 머리 외우기도 좋아. 그냥 B에 대한 A는 그대로 B에 대한 A 곱하기 A제곱분의 B제곱다. 외우기 좋다니까 공식도. 그래 놓고 나머지는 이제 핀셋이죠. 예, 여러분들이 찍어갖고 갖다 놓으시면 돼. 찍어가지고 A도시 얼마입니까? 얼마 찍어야 돼요? 7만. B도시 몇 명? 몇 명? 42만. A 제곱, 거리 제곱이니까 얼마? 12 제곱이니까 얼마? 100. B 제곱이니까 이건 얼마? 400.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갖다만 놓으시면 돼. 그리고 여러분이 할 거는 정리하는 것밖에 없어. 정리하는 것밖에. 1하니까 6분의 1. 1하니까 1분의 4. 6분의 4인데 이거는 3대 2. B는 3, A는 2라 봐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인구 물으면 C도시에서 B로 갈 인구, B로 갈 인구는 몇 명입니까 하면 몇 명? 3,000명. A로는 몇 명? 2,000명. 딱 우리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은 딱 계산이 딱 요겁니다. 요거. 우리 감정평가사, 우리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우리 감정평가사 여기 1차 과목에 나오는 감정평가사 1차 과목에 개론 나오는 게 여러분도 공부하는 거 똑같아요. 부동산 학기는 똑같아. 파트도 1번부터 해서 8번까지 총론부터 해서 감정평가까지 똑같아. 내용도 똑같아. 내용도. 그래서 거기 나오는 계산 문제나 우리 공인중개사 나오는 계산 문제나 형태는 똑같습니다. 이런 형태. 틀리다는 것은 어떤 거는 도시 인구를 주고 어떨 때는 뭐 금액도 주기도 합니다. 10억을 쓴다면 B를 얼마 쓰고 A를 얼마 쓰고 이렇게. 여기 만약에 10억이 있다면은 3대2죠. 6대4. 여기 6억 쓰고 B는 6억 쓰고 A는 얼마? 4억 쓴다 봐야 돼. 됐나요? 이게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입니다. 그래서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에서는 공식 하나 기억해 놓습니다. B분의 A, B에 대한 A의 구매지향 비율은 그대로 B분의 A 곱하기 A제곱분의 B제곱.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또 꼭 한번 풀어보세요. 다른 것도. 자, 요래하고. 자, 그 다음에 보면 밑에 한 개 넘겨볼까요? 자, 그 다음 142페이지 보시면은, 컨버스 나옵니다. 컨버스.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자, 컨버스라는 것은, 이 사람 뭡니까 하면은, 자, 레일리의 소멸 중립법칙을 약간 수정했다 봐야 돼. 어떤 측면에서.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A도시가 1000명 삽니다. B도시에 9000명이 있다 볼게요. 자, 그러면 컨버스라는 사람은 이 1000명이 돌아다니는 상권, 요게 1000명의 상권입니다. 그 다음에 9000명의 상권은 이만큼 되겠죠. 9000명의 상권은 이만큼 된다 봐야 돼. 1000명이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9000명이 돌아다니는 범위가 더 넓겠죠. 근데 중간에 분명히 상권이 만나는 지점이 있어. 여기 있는 소비자들이 돌아다니는 상권과 여기 있는 소비자들이 돌아다니는 상권이 중간에 만나는 경계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분기점이라 그래요. 분기점. 이걸 분기점이라 그럽니다.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이러한 상권 분기점이라는 것은 작은 도시 가까이 형성이 되겠습니까? 큰 도시 가까이 형성이 되겠어요? 예? 큰 도시. 나 그림을 잘못 그렸나? 다시 한 번 더. 1000명이 다니는 이 상권의 경계는 이만큼. 그 다음에 여기 9000명이죠. 9000명이 얘의 9배가 된다 봐야 돼. 그럼 이만큼 돌아다닙니다. 상권의 경계가 어디서 만납니까? 여기서 만나죠. 작은 도시 가깝게 형성됩니까? 큰 도시 가깝게 형성돼요? 작은 도시 쪽이 형성이 되죠. 아버지하고 아들이 팔을 이렇게 돌려보면 돼. 아버지 팔과 아들 팔을 돌렸을 때 주먹이 딱 만나는 쪽이
이쪽이 아들 쪽에서 만납니까? 아버지 쪽에서 만나요? 팔을 돌리면 6살 난 아들하고 주먹 한번 맞춰보자. 그거 딱 돌리면은 이걸 딱 돌렸을 때 주먹이 딱 부딪힙니다. 아들 쪽에서 부딪힙니까? 아버지 쪽에서 부딪혀요? 아들 쪽에서 부딪히죠. 아시겠죠? 항상 어느 쪽에 형성이 된다고? 작은 도시 가깝게 형성된다 봐야 돼요. 자, 그래서 143페이지 한번 볼까요? 143페이지 아니고 141페이지. 141페이지에 밑에 니은. A도시와 B도시의 크기가 같으면 상권의 경계는 어떻게 될 것이고 중간 지점이 될 것이고 상권의 경계는 중간 지점이 될 것이고 A도시와 B도시보다 크다면 돼 있죠. A도시가 B도시보다 크다면 어느 쪽으로? 작은 도시 B쪽에 가깝게 형성된다. 그거 하나 체크해 놓을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하고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이론상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거는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요 3개가 이해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자, 도시가 당기는 흡인력, 당기는 힘이란 것은 도시 크기에는 어떻게 하고 비례하고 거리에는 어떻더라? 반비례. 거리 적으면은 반비례하더라.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라는 것은 레일리의 소매 중력 법칙을 마음 모델이다, 수정한 모델이다.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레일리의 소매 중력 법칙을 마음 모델이다, 수정한 모델이다. 됐나요? 자, 작은 도시 큰 도시가 있다면 상권의 경계는 어느 쪽으로? 작은 도시 가깝게 형성된다. 요 3가지. 이론상에서 공부할 거는 그 3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산 문제 하나 했고 B분의 A는 B분의 A 곱하기 A제곱분의 B제곱 하나 있고. 자, 계산 문제 하나 남은 것은 얘 거. 자, 요걸로 한번 볼게요. 요거. A도시가 1000명, B도시가 9000명입니다. 9000명. 이때 A도시에서 B도시까지 거리는 몇 킬로? 8킬로. 그럼 이 A도시하고 이 사람이 돌아다니는 상권과 여기서 돌아가는 상권의 경계가 여기가 A부터 해서 몇 킬로, B로부터 해서 몇 킬로 떨어지는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정상적으로 풀면 이렇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풀면 여기 검은 게 안 보일 건데, 자, 여기 보니까 1 플러스 요거는 루트입니다. 요거는 A도시, 요거는 B도시. 1 플러스 루트 A도시의 인구분의 B도시 인구. 항상 여기는 작은 도시가 들어갑니다. 여기 작은 도시. A도시 인구 몇 명이에요? 몇 명? 1000명. B도시 몇 명? 9000명. 그럼 안에 여기에 9. 루트 풀리면 얼마? 루트 9가 밖으로 풀리면 얼마? 3. 앞에 1을 만났죠. 밑에는 얼마? 4. 됐나요? 위에는 몇 킬로? 8킬로. 그럼 답은 2킬로야, 2킬로. 답은 2킬로인데 어디로부터? 작은 도시로부터. 답은 어디로? 작은 도시로부터 2킬로를 하셔야 돼요. 됐나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루트에서 풀려 넣을 수 있는 숫자를 한번 볼게요. 숫자. 루트 2 넣을 수 있습니까? 밖으로. 안 돼. 3. 안 돼. 4. 얘 넣을 수 있습니다. 얼마로? 2로. 5. 안 돼. 6. 안 돼. 7. 안 돼. 얘도. 8. 안 돼. 9. 3. 그러면은 이 루트 안에서 넣을 수 있는 숫자는 4 아니면 9밖에 없다 봐야 돼요. 요거 이해되세요? 루트 안에서 넣을 수 있는 숫자는 뭐밖에 없다고? 4 아니면 9밖에 없다 봐야 돼. 그러면 루트가 풀리면은 결론적으로 이 안에는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2 아니면 뭡니까? 3밖에 없다 봐야 돼요. 이것도 이해되세요? 앞에 1이 기다리고 있죠. 그럼 분모가 될 수 있는 숫자는 결론적으로 얼마밖에 없다고? 여기에 넣은 숫자는 3 아니면 뭐다? 4밖에 없다 봐야 돼.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분모에 넣을 수 있는 숫자는 뭐밖에 없다고? 3 아니면 4밖에 없다 봐야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8kg 돼 있죠. 그럼 이거 뭐로 나누시면 돼? 3이나 4로 나누면 돼. 3 안 돼. 4로 나누죠. 답은 몇 킬로? 2kg. 이래 하시면 돼. 어디로부터? 작은 도시로부터. 그래서 이 문제가 엄청 쉽다는 거죠. 이 문제가 엄청 쉽다는 거야. 그러면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얘는 자, 예를 들어서 숫자가 여기 8이 아니고 16이 나왔다 볼게요. 16이 나왔어. 그럼 A로부터 해서 몇 킬로? A로부터 해서 몇 킬로 떨어졌습니까? 예? 16이 뭐로 나누면 돼요? 3이나 뭐로? 4로 나누시면 돼. 이해는 안 돼. 4분의 16이니까 몇 킬로? A로부터 몇 킬로? 4킬로. 답은 항상 어디로부터? 작은 도시로부터. 그럼 여기서부터는 몇 킬로? 여기서부터는 12킬로. 됐나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8킬로 아니고 15킬로입니다. A부터 몇 킬로? 예? 몇 킬로? 5킬로. B로부터 몇 킬로? 10킬로.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21킬로입니다. A부터 몇 킬로? 7킬로. 몇 킬로? 14킬로. 됐죠? 요거. 자, 요거 한번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네, 147페이지. 147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4번 문제 있습니다. 4번 문제. A씨와 B의 상권 경계지면 중요한 것은 A로부터입니다. A로부터. 그럼 A가 작은 도시인지 큰 도시인지 아셔야 돼. A가 작은 도시입니까? 큰 도시예요? 예? A가 작은 도시, 큰 도시? 큰 도시. B는 뭡니까? 작은 도시. 몇 킬로? 경계지면 상권이 경계지면 A부터 얼만큼 떨어지는가? 직선거리가 여기가 45km입니다. 45km. 그러면 장원도시로부터 몇 킬로? 예? 15km. 그러면 여기로부터 몇 킬로? 30km. 그죠? A로부터 해서는 30km. 그 답은 4번이에요. 4번. 요게 시험 문제, 계산 문제라니까. 요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컨버스나 레일리, 허프 강조하는 것은, 계산 문제 강조하는 것은 시험 문제 나오는 유형이 똑같아요. 쉬워. 쉬워. 그래서 이거 세 개는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레일리, 컨버스, 허프는 계산 문제를 꼭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계산 문제 2개인 거예요. 2개. 공식 하나 기억합니다. B분의 A는 B분의 A 곱하기 A제곱분의 B제곱. 그 다음에 컨버스는 거리를 뭐로 나누자? 3이나 4로. 3이나 4로. 답이 나오면 항상 어디로부터? 작은 도시로부터. 됐습니까? 자, 요까지. 자, 좀 쉽게요.